정말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뭐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조용하고 좀 더워서 그렇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 어마어마한 지금 자연재해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영상을 보면요 소름이 끼치고 제가 두려워서 막 가슴이 떨릴 정도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홍수, 지진, 우박, 돌풍 할 것 없이 이건 총체적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나라의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 편안해서 좋다. 우리가 다행이다. 물론 다행은 다행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 볼 때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달리하고 깊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집회 때문에 지방을 쭉 가다가 이제 영덕군 아시죠? 되게 많이 나는 거. 영덕군에 있는 강구 유명한 또 이제 대게 도시입니다. 그 강구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강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한번 이제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근데 목사님 설교 도중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뉴스들 한 달 전쯤 됐나요? 한 달 전쯤 그 강구 지역 거기서 참치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가지고 대박이 났던 사건들을 신문을 보고 또 TV도 다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현지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그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7월 8일경 정치망 바다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딱 미리 쳐놓은 그물이 정치망입니다. 직접 배를 타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물을 뿌려서 잡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것은 고기들이 잘 들어가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쫙 쳐놓고 거기가 이제 잡히도록 기다리는 그 정치망 그물 속에 참치가 말이죠. 한 70마리 정도가 그냥 몰려들었대요. 와, 이거는요, 로또 맞았죠. 로또 맞았죠. 참치는 아시다시피 참 비쌉니다. 잡기 참 어려워요. 직접 원양 가서 잡는 참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일본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면요, 참치 한 마리 잡으려고 어부들이 말이죠. 얼마나 막 바다에 가서 사투를 벌려가지고 한 마리 걸리면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걸어가 잡아요. 그 귀한 참치가 70마리가 막 그냥 그물로 그냥 사람이 잡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아주 많이 벌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을 췄겠죠 근데 그러고 얼마 후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서 또 다른 정치망에 참치대가 몰려들었는데 무려 1300마리가 몰렸어요. 1300마리 70마리 돌아도 난리가 났는데 1300마리가 몰려들었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고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겠죠. 인부를 동원해서 그 1300마리를 다 정치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배에 싣고 들어오고 기타 등등.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1300마리를 한 마리도 팔아먹을 수 없어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기는 이제 쿼터제가 있어요. 쿼터제.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얼마를 잡는다. 근데 그 이상은 못 잡는다. 딱 쿼터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초과하면은요 큰 처벌을 받고 벌금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특히 원양 어선들은 쿼터제를 위반해 버리면은 면허가 그냥 취소돼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게 쿼터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덕 지역에 참치의 쿼터가 70마리를 딱 잡음으로써 오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잡아봤자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로또를 잡았다 싶은데 결국 현금이 안 되니까 피눈물이죠. 결국은 이제 그 동물들 사료로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게 참치 이야기뿐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냐 하면은 이 바다가 미쳐버렸대요. 바다가 미쳐가지고 그 흔한 오징어가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명태 이런 좋은 어종들이 다 그냥 어디로 간지 없고
또 안 잡혀야 될 참치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1,300마리나 몰려와가지고 좋아했는데 보이 말짱 펑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지구의 바다의 온도가 약 1.5도 정도 올라간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1.5도 가지고 뭐 그래 그 큰 영향이냐, 1.5도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뭐 목욕탕 물 들어가도 1.5도 차이 해봐자 별로 뭐 안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5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냐 하면은 우리 몸을 보자는 거예요. 몸을요. 몸이 36.5도인데 만약에 체온이 올라가서 0.5도만 올라가도 37도 약간 미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끈따끈해. 벌써 몸이 달라. 미열이 싹 오고 37도 5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벌써 몸이 으스스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이제 벌써 한기를 느끼고 38도가 되면 그때부터 땀나고 오한 들고 막 그냥 이미 이제 열이 시작됐. 그 1.5도 차이, 우리가 36.5도의 정상인데 1.5도만 올라가도 벌써 몸이 떨리고 호환 나고 지구가 꼭 그러니까 이 바다 온도부터 시작해서 다르니까 이게 막 지구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법석. 이 난리 법석의 결론이 뭐냐? 지금 보고 있는 자연재해들, 화산이 막 폭발하고 홍수가 한 달, 1년 내릴 비가 하루 이틀 만에 싹 다 내려가지고 그냥 막 노아의 홍수를 방불할 정도로 쏟아지고 우박은요 계란보다 큰 우박이 한 지역에 쏟아져 버리니까 뭐 차율이 다 깨져 버리고 그 영상 보니까요 우박 한 대 맞은 사람 여기에 혹이 이런 혹들이 다 나가지고 남녀노소 없이 채소 작물은 뭐 박살 나버렸고 정말 참 무섭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만은 뭔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양이 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영상들 보셨죠? 중국에 지금 북경, 북경 베이징이 물바다가 되어버렸고 중국 수도 아닙니까? 물바다 되어버렸고 샹하이가 그냥 얼마나 샹하이는요 참 불야성의 도시. 불의 도시 그 샹하이가 거의 도시 기능을 마비될 정도로 그냥 물로 쓸어버리고 계곡이나 그 산간에 있던 고급 리조트 펜션들이 그냥 다 쓸려 가버리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또 지금 또 중국 남부에서 또 새로운 태풍이 또 형성되고 있대요. 또 올라온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아이, 중국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러시아도 난리거든요. 러시아도 죄를 많이 저질렀다. 일본도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요. 같은 인류로서 그들의 재난과 고통을 너무나 혹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인 잘못은 있겠지. 그러나 백성들, 지금 비참하게 물에 쓸려가고 집을 잃고 파산되는 이 인류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단 한 인류입니다.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근데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이웃들은 아픔을 겪는 것이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참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내 민족 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보도만 하더라도 서울에도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내리다 말아버렸어요. 어쨌든 이것도 또 감사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에 쏟아지는 이 어마어마한 폭우 끝에 대한민국도 쏟아지면요. 이거 같은 공황 상태죠. 근데 조금 하다 말아버렸어요. 어떤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과학자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고 제가 그냥 본대로 얘기니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쓰나미, 그 태평양 지역에서 올라오는 지진, 이런 엄청난 것들을, 저 남방에서 올라오는 태풍들을, 올라오는 것들을 일본이 바로 우리 코앞에 딱 둘러서가지고 싹 다 막아주고, 저 대륙에서부터 오는 지진파라든지 수많은 참 안 좋은 자연재해들도 쭉 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륙이 다 흡수하고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조용하게 약간 짤랑딸랑할 정도까지.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큰 재산 중에 하나가 한라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남태평양에 저기서부터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동진하에 거기서부터 막 태풍이 만들어지잖아요. 와, 만드는 게 올라와. 처음 예상 경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쭉쭉 오는 것 같아. 이쪽으로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을 향하여 쫙 올라오다가 희한하게도 어쩌다가 한두 개 직접 한국으로 올라올 줄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태풍들이 오다가 희한하게도 당구 칠 때 보면은 이제 그 회전을 먹고 쿠션 먹는다 그러죠. 오다가 삥 돌아서 중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또 어떨 때는 쭉 오다가 반대로 돌아서 일본으로 가버리고, 대한민국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대요. 왜냐? 바로 한라산에, 우리가 볼 때 한라산의 그 기류, 신비로운, 그리고 또 기상학적인 기류가 태풍에 눈에 영향을 줘가지고 삥삥삥 돌아간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놀랍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노래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만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웃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랄랄라 룰룰루,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아픔도 같이 공유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사는 이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주권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진정한 보호와 인도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 재난이 끝이 나면은 아마 전 세계적인 구호와 긍휼과 또 손길들을 베풀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또 중국은 절대 이 이상 더 고통받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중국도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대한민국과 연결된 삶의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볼 게 아니고 정말 얽히고 설킨 그 많은 문제가 하나가 다 죽어버리면요, 방법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같이 사는 글로벌 시대에 또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될 또 인간적인 교류, 여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재난의 현장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제 재난들이 이제 곧 멈춰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탕류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도 겪었을지 모르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더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이 감사를 또 모아서 이제 이 재난과 고난의 끝자락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살아야 될 동시대에 또 이 우주적인 이 글로벌적인 삶 속에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안전과 평화와 이제 재난의 끝자락에서 저들을 건지시는 은혜의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더 감사한 이 시간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